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8월 3일 토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구자량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뭐 이 주제를 뭐 다루고 싶지는 않은데 굉장히 많은 우리 그 구독자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문의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 건데, 이 배승희 변호사가 YTN 아침 라디오 뭐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는데, 엊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를 이제 뭐 불러서 초청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한 달, 개딸 이런 거를 뭐 세 번, 네 번 거듭해서 물어봤다. 네. 심지어 이제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 뭐 그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한 달, 개딸 자꾸만 이제 반복해서 질문을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 굉장히 많은 우리 자유우파 네티즌들이 좀 분노를 하신 것 같아요. 분노할 법하죠. 일단 이 진행을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신의 그런 적대적인 의견을 상대방의 입에서 튀어나오게끔 하려고 반복적으로 질문하면서 질문을 가장해가지고 자기의 그런 생각이나 감정을 실은 거거든요. 그리고 내용도 정말 부적절한 게 지금 이제 우리가 한 달 또 이제 개딸 이러지만 개딸이 아니라 정말 모욕적인 표현을 방송에서 썼어요. 이거는 출연한 사람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도 진행자는 그런 표현은 안 됩니다라고 해서 바꾸거나 취소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네. 출연한 분이 그런 거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는데 진행자가 여러 차례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거는 진행이라기보다는 자기의 그 부적절한 그 의도를 표출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비판받을 법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이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자체에 대한 그 인식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가장 문제됐던 게 강성 팬덤에 대해서 대깨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대깨문은 문재인의 지지자들이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응원을 하면서 자기들이 우리가 대깨문이라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우리가 대깨문이라고 음. 그들이 자기들을 자칭하는 거였는데 음. 그 표현이 나중에 정말 이거는 너무 행동이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받으니까 나중에 방송에서도 문파라고 바꿔주자. 그렇죠. 그래서 방송에서도 자기들이 대깨문이라 그랬는데도 우리가 바꿔서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리고 개딸 있죠. 음. 지금 이제 문제되는 개딸도 개혁의 딸의 줄임말이라 그래서 그 강성 지지층들이 자기들이 개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재명도 예. 개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예. 자기들이 그런 용어로 불러달라고 했고 자기들이 대깨문이다, 자기들이 개딸이다라고 했는데 그 행태를 보니까 너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문제점이 부각되다 보니까 그 용어도 쓰지 말라 그러는 판에 방송에서 우리가 그래도 우린 점잖으니까 그런 용어 순화시켜서 강성 지지층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네. 근데 방송의 지지자들이 그 안 좋은 행태의 그 모습을 따가지고 한동훈 지지층을 공격하는 용어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지지층에선 언제 우리가 한 딸이라고 한 적이 있나요? 아니, 위드훈이 저는 요번에 이제 전당대회 때 캠프 하면서요. 위드훈이 쪽하고 이제 네. 좀 이렇게 연락 관계 같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서로 협조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분들은요, 제가 이 어벤져스 누차 얘기했지만 개딸들하고는 전혀 행동 패턴이 다릅니다. 굉장히 절제력이 있고 성숙했고요. 그 다음에 전당대 합동연설에 끝나면 다 쓰레기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치우고 갈 정도로 성숙한 시민의식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우리가 한동훈의 딸이다, 한 딸이다 한 적이 없잖아요. 없죠. 근데 그 대깨문이나 개딸의 가장 안 좋은 행태에 대한 비판 지점을 따와가지고 공격하기 위해서 멸칭으로 한 딸이라고 자기가 갖다 붙인 거잖아요. 누가 한 딸이라고? 멸칭이죠. 멸칭이죠. 그거 아니 우리가 한동훈 지지층을 한 딸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위드우니에서 우리가 한 딸이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개딸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인격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진행자가 한 거예요. 이건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뭐 한 딸도 한 딸이지만 이제 가딸 배승희 그 진행자가 한 딸뿐만 아니라 가딸 이게 이제 뭐 한동훈 대표가 그게 뭐 루머가 있는 걸 엮어가지고 예. 하는데 정말 부적절하죠. 저거는 정말 채팅창에 올라와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고
출연자가 했었어도 그 부분은 지금 잘못 발언이 나갔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지. 이거는 사실 그대로 나갔다면 방심이 제재감 아닌가 싶은데 있을 수가 그리고요.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보자고요. 제가 보니까 이 배승희 진행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난 게 또 10분이라고. 네, 그거 정말 10분이라고 또 이렇게 언급을 한 다음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시점이 인터뷰한 시점이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이 그만두느냐 마느냐 그때였어요. 네. 결정적이 전입니다. 네. 전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가딸들이 막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점식 의장 거치 어떻게 되는 건가? 아니 정점식 의장 거치랑 박지원이 이거 가딸이라고 한 건 무슨 연관이 있다고 이걸 두 개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정점식 의장 거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그 묻는 게 질문의 그 핵심 요지라며 네. 거기에 박지원이 가딸이라고 한 게 왜 굳이 엮여야 됩니까?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 조원진 대표가 그런 식으로 뭐 인신공격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다. 나는 그런 표현 쓰고 싶지 않다. 네. 그렇게 얘기했으면 모두 그만둬야 되는데 그렇죠. 또 질문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가장해서 정말 그 스스로의 부족한 인격을 배설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상황이 어떻게 그 YTN에서 있을 수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재 없이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스스로도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저는 굉장한 고의라고 생각하는 게 네. 지난 전당제 과정에서도 한동훈 대표 쪽으로 뭐 낙선 목적이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런 뭐 방송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니 또 영상은 또 슬그머니 내리고서 지금 당분간 유튜브도 좀 쉬고 있다고 하던데 거기서도 확인이 됐죠. 구독자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그 의견이라는 게 정말 1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풀이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분풀이를 하고 싶어도 방송 중에 그런 표현으로 하면은 그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교양을 갖춘 시민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방송 중에 진행자가 게스트를 모셔놓고서 게스트도 싫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너무 부적절하죠. 아니 설령 박지원 같은 그 이제 뭐 인터뷰에 응한 사람이 게스트가 네. 그런 부적절한 표현을 쓰면은 진행자가 오히려 막아야 되는데 그렇죠. 게스트가 그 표현 적절하지 않다, 나 쓰고 싶지 않다는데 진행자가 그걸 거듭거듭 쓰면서 질문을 던져요. 이거는 진행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다. 그렇죠. 기본적인 자질이 없다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배승희 이 변호사는 거기에 이제 YTN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 진행자로서 어떤 본인의 위치랄까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자각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러지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보수 우파 유튜버로서도요. 그런 그 이 개딸 대깨문처럼 당사자들이 썼던 표현을 제3자가 인용하는 게 아니라 있지도 않은 말을 새로 만들어서 악의적인 공격용 네이밍을 해놓고 딱지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이제 뭐 아니 배승희 개인 유튜브에서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쟤는 저런 애니까 저렇게 떠드나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이게 뭐 YTN이라고 하는 이 공중파에서 말이죠.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부적절하죠. 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생각나는 게 우리가 예전에 우리 정말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보수 우파에서도 김어준이 지 유튜브에선 뭐라고 하든지 간에 관심도 없고 그렇죠. 그러거나 말거나인데 왜 교통방송 앵커 자리를 앉아놔서 이상한 얘기를 하느냐 그걸 문제 삼았잖아요. 그렇죠. 다시 유튜브로 돌아가니까 우리 관심도 없잖아요. 네. 근데 배승희 씨도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랑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서도 안 할 법한 저는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방송에서 청취자분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닌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진행자로서는 자질이 부족하다 생각을 듭니다. 예, 좀 뭐 대단히 부적절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 YTN 내부에서 말이죠. 외부에서 뭐 압력이 들어가기 전에 내부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좀 인트로에서 하나 더 좀 살펴볼 게 말이죠. 이 은평구에서 일어났던 그 일본도 살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1일이니까 어젠가요? 어제가 1일인가요? 네. 그저께. 예. 엊그저께죠. 네. 그 영장실질심사가 서울 서부지법에서 있었어요. 네. 그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이 피의자 백모 씨 37세예요. 이거저거 물어봤더니 왜 그랬습니까? 물어봤더니 나라를 팔아먹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이제 저 세상으로 가신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뭐 사과할 마음 없다, 미안한 마음 없다. 그러니까 완전 망상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허무맹랑한 얘기를 갖다 붙이고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걸로 생각했다. 그러면서 또 사과할 마음도 없다. 이게 지금 자기가 뭐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지 현실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구분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게 정신질환에 대한 그런 전력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실상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병원 진료나 이런 것들을 받은 적도 없이 이 증세가 더 커져 있는 상태가 방치됐었다.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그런 사람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일본도를 쉽게 입수할 수 있었다. 네. 여기는 이제 그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개선점을 논의를 해야죠. 그래서 그 피의자 백모 씨가요. 그 살인한 데 쓴 그 일본도를 입수하게 된 게 올 1월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입수한 지 한 6개월 조금 지났어요. 비교적 최근입니다. 근데 이 그 백모 씨가요. 평상시 아파트에서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상한 그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혼자서 막 욕설을 하거나 이웃에게 굉장히 무리하게 군다든가 놀이터에 일본도를 들고 가고 아이들 그 놀고 있는데 칼싸움하자고 그 황당무계한 얘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올 1월에 그 일본도를 입수한 후에 경찰에 신고 들어간 것만 해도 4건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예방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예방이 안 된 건데 지금 우리 법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답니다. 총포의 경우에는 이걸 좀 엄격하게 그렇죠. 따지나 봐요. 정신병력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따지고 3년마다 이 갱신 그거를 소지할 수 있는 소지 자격증 갱신을 하는데 일본도는 이제 도검에 해당되니까 이건 그런 게 없다네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갖고 총파하고는 달리. 그런데 이게 일본도에 의한 살인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2021년 9월 서울 강서구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그 장인이 보는 앞에서 일본도로 난제해서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요. 네. 또 작년 6월에는 광주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던 상대 주민에게 101cm 일본도로 뭐 또 살해한 그 일도 벌어지고 있었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당국에서는 이제 거의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법에 이게 맹점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동훈 대표가 이에 대해서 SNS에 바로 이것도 민생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신 거를 봤거든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정말 딱 포인트를 제대로 짚으셨다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시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입수할 때 정신과 질환에 대한 것들 조회하거나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내게끔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고 지금은 그게 없거든요. 게다가 또 문제는 정상일 때 내가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쉽게 이제 획득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건강 상태는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갱신이나 재허가 절차가 없어요. 그냥 계속 갖고 있어요. 계속. 한번 이제 그 소지하게 되면 영원이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일본도가 정말 뭐 한 1m짜리 칼날 길이만 80cm가 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무기거든요. 쉽게 이제 이런 거 이제 구분점을 말씀드리면 이제 와닿으실 텐데 우리 뭐 몸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고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흉기라는 게 있고 위험한 물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위험한 물건이라는 건 평소에는 그냥 일상생활에 쓰이는 거지만 용법에 따라서 위험하게 쓸 수 있는 거. 그건 이제 벽돌 뭐 이런 거. 그렇죠. 벽돌.
근데 이런 일본도 있죠. 어. 이건 그 자체로 흉기예요. 그냥 어, 이 어. 자체로 흉기예요. 그냥 예. 살상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취급이 달라야 되는 게 너무 음. 당연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아유 그냥 잘 관리하려니 음. 건강 상태 잘 유지하려니라는 식으로 다 국민들 알아서 하는 영역으로 밀어놓는다라는 거는 제도가 사실상 이런 위험원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규제를 못하는 것이고 음. 그리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이라도 규제가 있으려면 방금 말씀하신 거대로 일본도를 갖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칼싸움하자고 돌아다녀서 신고가 4번이 들어갔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 정도가 됐을 때라도 그때라도 뺏을 수 있는 그 규정 하나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네. 아니 획득도 맘대로 하고 중간에 뺏는 것도 없고 이 사람은 예. 이상한 게 누가 보기에도 명백한데 예. 요거는 법 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예, 생각합니다. 법 개정이 반드시 예. 있어야 됩니다. 국가의 첫 번째 기능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거를 지키는 게 이제 국가의 첫 번째 기능인데, 이거는 민생이라는 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 그렇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안전해가지고 편안하게 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지 먹고 사는 문제가 그 다음에 문제인데, 네. 이런 식의 그 안전이 위협당하면은 음. 암만 뭐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놓은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이도 정말 어린 아이 둘이 있는 가장인데 그 가장이 정말 일상생활로 그냥 밖에서 근데 집안에서 아이들이 있으니까 다 밖에 담배 피러 나왔다가 영문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참혹한 그러니까요. 사건을 겪을 수가 있는가. 이거는 정말 한동훈 대표께서 민생에 대한 문제니까 민주당에서도 협조할 걸로 믿는다라고 이제 정치적으로 딱 이제 못을 박아 놓으셨잖아요. 네. 이거는 민주당을 정말 멱살 잡고 끌고 가서라도 해내셔야 되고 이걸 통해서 국민의힘이 민생에 있어서는 더 관심이 많고 앞서가는 정당이라는 걸 보여주셔야 나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가지고 어려운 문제들도 풀어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메시지는 정말 환영합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총포 화약법이라는 것을 개정을 해야 된대요. 개정을 해서 거기 이제 도금류까지 포함해가지고 네네. 총포류의 그 준하는 이런 규제. 이 규제라는 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 쪽은 규제 완화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네. 이건 이제 안전에 대한 안전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 문제는요. 조금 규제를 이런 거는 강화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걸 뭐 규제 완화가 좋다, 선이다. 뭐 이런 관점에서 또 접근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요 점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3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지 하루가 딱 지나니까 야당이 또 탄핵 소추를 해서 어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걸 이제 무고 탄핵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북한이 보내는 오물 풍선과 뭐가 다르냐? 오물 탄핵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고 탄핵, 오물 탄핵 이제 헌재로 넘어갔잖아요. 네. 이제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우리 또 이제 구재령 변호사로부터 좀 그 전문가의 어떤 분석과 전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재명과 조국이 번개 회동을 했어요. 그 본회의장에서 이제 둘이 만나서 본회의장에서 좀 앉아서 얘기하다가 우리 좀 자리 옮겨서 좀 제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고 2시간 회동을 했다는데 그 회동에서 무슨 말들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그 2조 밀담의 그 내막 네. 뭐 그리고 진짜 엑기스 내용은 뭐였는지 그런 거 한번 좀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8월 1일 대법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3명의 대법관이 퇴임을 했는데 임기 6년을 마치고요. 3명 중에 2명이 대표적인 좌파 대법관이에요. 한 명은 속거리 투표로 유명한 노정희 대법관이니까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고 네. 근데 노정희보다도 훨씬 더 그 좌익 운동권 내에서는 명망에 있는 사람이 있지 김선수 대법관인데 이 김선수 대법관이 퇴임을 하니까 이 좌파 쪽에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또 이제 약간 우파 쪽에서는 김선수가 망쳐놓은 그 여기에 대한 또 질책들이 나타나고 맞습니다. 이렇게 양극으로 갈립니다. 뭐 네. 어떤 건지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